만약 어떤 일이 갑자기 한 커플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폭발하는 듯한 이상한 감정에 놀라곤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 순간 너무 강렬해서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파도처럼 밀려오고 끝난 뒤에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예요. 아니면 배우자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뭔가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고민하는 거죠. 밤에 잠들기 힘들 때가 있나요? 저는 올해부터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40년 경력의 여성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몸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며 저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요즘은 남성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커플 사이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분출 같은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생리 현상일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신호일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여성들도 진료실에 올 때가 많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고개 숙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곤 해요. 어떤 분은 울면서 이거 이상한가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런 질문들에 아주 명확하고 따뜻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하지만 여러분과는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오늘부터 바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금 두렵긴 하지만 이 이야기 중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을 담아서요. 다시 연결될 기회인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진솔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 현상은 절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병적인 반응도 아니고요. 오히려 여성의 몸은 감정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저 생리적 반응일 뿐이에요. 다만 이 과정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뿐입니다. 그날 그녀의 몸에서 갑자기 액체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궁금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건 아닌지 걱정한 적 있을 거예요.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선생님, 그게 꼭 소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내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액체는 단순한 소변이 아니라 여성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액체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해부학적으로 보면 요도 주변에 작은 부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투명하고 묽은 액체가 분비됩니다. 이 분비선에서 나오는 것이 주성분이며 요도 안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소량의 소변이 섞일 수는 있지만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냄새와 성질도 일반 소변과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거의 냄새가 없고 부드럽고 투명하며 감각적으로 훨씬 구별됩니다. 가볍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반응은 의식적인 방출입니다. 아니요, 어떤 자극과 감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 증상이 때때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흐름이 생기는 거죠. 즉, 그녀가 일부러 흘린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반응은 여성사정 또는 여성사정 현상으로 불립니다. 자극과 감정의 강도는 일정합니다. 그 지점에 다다르면 몸은 이것이 중요한 방출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은 사랑이 폭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몸이 얼마나 깊이 반응하는지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마침표나 물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아니요,
감정과 생리가 동시에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이를 중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체는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어떤 구조가 작동하는 걸까요? 좀 더 명확히 해야겠죠? 지금부터 여성 몸속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보면 정말 독특하고 민감한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며 보통 스피니스파이나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해면체 조직으로 불리며 위치가 요도와 골짜기 입구 사이에 아주 좁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조직은 혈관과 신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고 바깥쪽에서 발견됩니다. 자극이나 감정 장애에 민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특정 상황에서 반응합니다. 이 부위의 특정 각도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내부에 있는 분비선이 활성화되어 액체를 생성하며 때로는 요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부에 소량의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액체들도 함께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분비가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이자 전체적인 반응으로 파동처럼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즉, 신체가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해방감과 감정적 연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만 그것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가능한 현상이라는 뜻이며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준비되었을 때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특별하고 건강한 신호임을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신경계, 특히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계에 속하며 여성의 몸에서 중심이 됩니다. 단순히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일 뿐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감정적 연결을 바탕으로 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농양주의 부위에 혈류가 증가하고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맞아요. 반면에 공허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몸은 손상되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몸은 스스로가 자극제가 됩니다. 관계의 흐름에서 신뢰와 감정은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의 몸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당신이 기대하는 반응인가요? 지금부터 저는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감정적 안정입니다. 그것은 연과 같습니다. 긴장하고 불안한 여성의 몸은 절대 내부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속으로는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녀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거나 몸의 리듬과 약간 어긋났다면, 낯설게 느껴진다면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순수하게 손을 잡아주세요. 연결부터 시작합시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진짜 반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세요. 한가한 순간에는 그녀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몸도 조용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얇은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이고 깊고 느린 자극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빠르거나 강한 자극은 오히려 몸을 움츠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르고 엉덩이 골반이 좁은 여성에게 그렇습니다. 이 부위에는 매우 민감한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골짜기 입구와 요도와 위쪽 사이의 얇은 부분입니다. 그 방향으로 부드럽게 전달된 자극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손가락 끝의 압력이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친밀한 접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느끼는 압력입니다. 안정감으로 가득 찬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자극이 깊어질 때 그녀는 동시에 당신의 호흡과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눈을 감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면 이미 몸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폭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방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분위기입니다. 여성이 처음 이 순간을 경험할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에서조차도 모르게요. 폭발하는 감정에 놀라서 아마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표정과 반응이 이후 감정과 기억을 결정합니다. 놀라거나 웃는 대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움츠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딱 맞는 순간에 있고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닐 거예요. 잊기 힘든 안도감으로 남을 거예요. 네,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의 조화가 중요한 거죠. 모든 게 풀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바로 그 결과가 그녀가 드러내는 감정이에요. 편안하고 열린 분위기. 진정한 어른 남성의 모습이자 준비된 태도예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낯선 순간들도 얼마나 멋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고 받아들여지는지 함께 보죠.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대전에서 만난 박지현 씨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사례예요. 올해 40이 되는 지연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중학교 보건교사예요. 교사로서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성격 문제죠. 결혼 10년 차봄 끝 무렵 아이들이 일찍 잠든 조용한 차 안에서였어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특별히 제 날은 아니었는데도 뭔가 달랐던 날이었어요. 특별한 분위기였죠.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고 천천히 그의 맑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연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각을 다시 느꼈죠.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밤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았어요. 부드럽게 감싸고 점점 따뜻해졌죠. 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에서 천천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 감각과 가벼운 떨림을 잃었죠. 마치 내 몸 안 어딘가가 조용히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노래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시원한 파도가 몰려왔어요. 폭발처럼 터졌죠. 지연 씨는 놀라서 잠시 멈춰섰어요. 움직이며 무심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당황해서 내가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맞죠? 정말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고백했죠.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정말 아름다웠어. 짧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종소리 같았죠.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해냈어요. 그동안 아이도 낳았고 더 이상 몸만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감정, 반응, 생명을 느꼈어요. 나는 숨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모든 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짜 대화처럼 시작됐죠. 점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남편도 연습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부부도 예전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연결만은 아니었죠. 감정적인 연결이 더 깊어졌어요. 그게 오래된 벽을 조용히 침식시켰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 동작구에서 일어났어요. 김유정, 26살 대학생이고 혼자 살아요. 그녀의 이야기예요. 유정 씨는 예민한 여자고 그때 겨우 23살이었어요.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상대는 졸업반 학생이고 둘은 좋은 관계였어요. 어느 날 사랑이 무르익자 처음으로 깊은 순간을 커플로서 함께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처음부터 어색하고 긴장됐고 몸 안에 섞인 설렘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처음 경험하는 감정을 조심히 호흡해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순간 갑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감정을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서 말의 파도가 폭발하며 골짜기로 흘러내렸죠. 그 순간 유정 씨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고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나도 몰랐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 누워 있었죠. 너무 많이 울어서 이른 아침 병원에 갔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충만하고 눈이 빨갰죠.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상한가요? 이게 실수인가요? 유정 씨가 말했어요. 그 순간은 정말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고백했죠. 작게 말했어요. 그건 실수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대신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진짜 느끼는 기관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감정과 신뢰가 충분히 쌓여야만 아주 드물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이 신호라고 설명했어요. 잠시 침묵 후에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유정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이었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잠시 달렸어요. 짧은 머리와 맑은 눈동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선생님, 그날 이후로 제 몸이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가 더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제 몸도 반응했죠. 감정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관계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처음 만났던 그날과 같지만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누군가의 몸을 따뜻한 이해심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존재해요. 분출 경험은 단순히 생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반응 때문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하고 어떤 이들은 더 깊은 감정을 느껴요. 어떤 이는 혈전을 풀어내고 파트너와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때로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여전히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사회와 주변 환경이 금기시하죠. 특히 여성분들께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몸을 존중하세요. 제가 경험과 지식이 적었기에 더 잘 이해합니다. 현실은 혼란스럽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친밀감을 회복시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날 일상 속에서요. 실제로 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체온을 느껴보세요.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성이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면 이제 반응할 준비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조절 가능합니다. 손이 닿는 곳에서 따뜻함은 말보다 훨씬 많은 걸 전달하죠. 신속하게 신뢰를 전달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감싸고 부드럽게 숨을 쉬며 호흡을 늦추면서 연결합니다. 그 순간을 보면 그녀의 몸이 부드러운 반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녀의 두 번째 숨과 함께 근육 긴장에 주의하세요. 한번 보세요. 여성의 몸은 매우 민감해서 특정 임계치를 넘으면 본능적으로 미묘한 떨림과 이완 반응을 나타냅니다. 배를 따라 있던 긴장이 사라지죠. 호흡이 얕아지거나 엉덩이 근육이 딱딱해지면 가볍게 떨 때
감정의 물결이 이미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더 깊어졌다는 증거예요. 이 순간에는 자극보다 그녀의 리듬을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듣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3자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순간입니다. 이 안에 요도가 있고 질 사이 작은 민감한 부위가 있습니다. 혈류와 신경이 이 조직에 집중되어 있죠. 이곳은 별도의 영역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질 입구에서 2에서 삭시에미 지점은 압력을 견디는 부드럽고 변하지 않는 벽입니다. 반복되면 부속샘이 체액을 분비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딱 맞아요. 그녀의 반응이 강한 이유는 압력이 아니라 흐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만약 두 번째 분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세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세요.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 중에 당황하거나 스스로를 억누르려 합니다. 특히 이 현상이 소변과 혼동될 때 그렇죠. 단순하지만 부끄러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태도가 앞으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결정짓죠. 그녀를 조용히 두세요. 몸을 움츠려도 괜찮아요. 지금 그 시선은 짧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꼭 전해주세요. 그 말은 평생 그녀를 사로잡을 겁니다. 여전히 잊히지 않는 안정감이 남아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5번째 커플의 시간, 다음날 아침 지나고 일상에서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여성의 감정은 뇌 해마와 편도체에서 생성됩니다. 강하게 기억되고 밤의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부끄러움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제 나는 마음을 열었어. 고맙다는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도 그런 순간을 줄 거야. 그녀가 선택하고 즐긴 소중한 추억들은 간직될 거야. 이 영상을 통해 너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주길 바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부끄러워하기보다 따뜻하게, 두려워하거나 조심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져줘. 진심으로 내가 신경 쓰이길 바라. 그랬으면 좋겠어. 너도 이런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니?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의미를 몰라 그냥 흘려보냈던 순간들 말이야. 괜찮아. 설령 너가 무시해도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우리는 아직 서로 제대로 배울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뿐이야. 그날 그녀 몸속에 조용히 밀려온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건 너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의 결과야. 시간이 쌓인 믿음과 감정이 반응한 거지. 억지로 된 게 아니야. 감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원해. 손끝과 조용한 눈빛 속에도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 그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말아줘.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해보자. 그걸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거야. 영상이 너에게 따뜻함을 줄 거라 믿어. 그리고 지금 누군가 갑자기 떠오르면 이 이야기를 우리와 나눠줘. 부탁할게. 진실은 절대 늦지 않아. 아니야, 바람을 따라 계속 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한 쌍이 되어 너의 깊은 연결을 도울 거야. 우리는 계속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할 거야. 그래,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자. 구독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공유해줘.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줘. 여러분, 남겨주는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빛이 돼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빛일 거야. 지금도 나는 너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너가 그 사람이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남자야. 고마워.